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다시 남편 아내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럼 여러분은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하실 건가요? 그렇다고 말하시는 분도 절대로 싫다고 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유도 다양하겠죠. 성격과 돈, 환경 등등. 그런 비슷한 질문을 아이에게 한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부모님을 선택할 기회가 새롭게 주어진다면 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부모님을 선택할 거야?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밝게 웃으며 그렇다고 답할 겁니다. 성격이 더 좋은 부모나 돈이 많은 부모가 아닌 그저 지금 내 곁에 있는 엄마 아빠가 내 눈에는 최고의 부모님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로 생각해주는 아이들이 있어서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예쁜 말로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이 인생에서 엄마 아빠가 전부인 날이 오늘 또 하루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사라지는 시간보다 귀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부모의 예쁜 말 필사노트 김종원. 왜 아이는 시키는 것만 할까요? 이것 하면 아이가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너무를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아이는 시키는 것만 할까요?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백만 학부모의 멘토 김종원 작가님은 스스로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해력 부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대견하다. 이렇게 말을 바꿔달라고 하니까 시험 보고 온 딸에게 수고했어 라고 했더니 아이가 오히려 짜증을 냈다고 도대체 왜 짜증인지 모르겠다고 물어보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김종원 작가님은 수고했어 대신 대견해라고 말해보라고 조언했고 딸은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적절한 말을 하는 데에는 필사가 큰 도움을 줍니다. 따라쓰기, 즉 필사는 어휘력을 키우고 마음의 힘을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예쁜 말, 단단한 말을 따라 쓰면서 그 가치가 아이의 마음속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필사를 하면서 만나는 생각 연습, 페이지는 단순히 따라 쓰는 것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되지요.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최소 66일이 필요합니다. 매일 꾸준히 필사하는 경험은 아이에게 글쓰기가 즐거운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해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좋은 말을 나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1. 나는 꼭 해낼 거야. 2. 어제보다 마음의 키가 더 자랐네. 3. 걱정하지 말자. 다 잘 될 거야. 4. 조금만 더 해보자. 5.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6. 내일은 어떤 새로운 일이 벌어질까 기대돼. 7.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불평보다 소중한 것을 찾아요.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에게는 다가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디서든 장점을 찾아내는 사람에게는 다가가서 말 걸고 싶어요. 아무나 가지지 못한 소중한 능력이니까요. 필사는 단순히 글씨를 따라 쓰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필사는 생각을 시작하고 섬세하고 다채로운 어휘력을 키우는 첫 걸음입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문장을 66일 동안 필사하다 보면 이 문장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장이 아이에게 날개가 되어줄 거예요. 아이의 어휘력을 위한 66일 필사노트 김종원. 5세부터 10세 때 말꼬리를 잘 잡는 아이가 어휘력과 문해력이 모두 높아집니다.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넌 가서 공부나 해. 아이들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 짜증이 나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5세부터 10세 아이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막는 최악의 말투입니다. 아이에게는 이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넌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마. 엄마 아빠가 내리는 명령만 들어. 아이가 말꼬리를 잡으면서 부모의 말을 하나하나 반박하거나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건 지금 뇌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말꼬리 잡는 아이가 아니라 어떤 문제와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지금 내 아이가 말꼬리를 열심히 잡는다는 건 두뇌와 내면이 잘 자라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말꼬리를 잘 잡기 위해서는 이런 정교한 생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마음과 성장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필사와 낭독을 추천합니다. 1. 하나의 주장을 분석하고 깊이 생각하기. 2. 나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기. 3. 재해석한 것을 말로 선명하게 표현하기. 4. 대화를 통해 다음에 할 말을 구상하기. 어떤가요? 이 4단계 과정은 어휘력과 문해력을 높이는 과정과 꼭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실제로 데모노 괴테를 비롯해서 시대를 이끈 철학가와 입체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분석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콘텐츠를 창조한 대가들 중에서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말할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꼬리를 잡고 대화를 진행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들의 부모가 멋진 반응을 통해서 아이의 두뇌 성장을 최적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부모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아이의 두뇌 성장 자체를 망치는 최악의 선택이니 절대로 입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게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억해야 억제할 수 있으니까요. 1.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2. 네가 뭘 안다고 그래? 3. 넌 가서 공부나 해? 4. 가서 애들이랑 놀아라. 5. 넌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어떤가요? 듣기만 해도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죠. 아이 입장은 어떨까요? 자신이 오랫동안 공들여서 꺼낸 말과 생각이 가치 없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상심한 아이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 주세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괜한 말꼬리를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 마음 속에서는 이걸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부모님께 설명하면서 좀 더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 이런 말꼬리도 웃으며 들어줘야 하나요? 간혹 아이의 너무 심각한 말꼬리 잡기 사례를 지적하며 대화가 힘들다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럴 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 고민했던 심각한 문제들을 지금 생각하면 어떤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요. 내가 커지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어휘력이 커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적절하게 대처하고 좋은 반응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부모의 어휘력이 커지면 아이가 가진 문제는 작아집니다. 이젠 아이들이 내 말꼬리를 잡는다고 혼내지 마세요. 대신 이런 식의 말로 아이의 생각을 멋지게 자극하며 좀 더 자신의 생각을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 5가지 말을 통해서 부모 역시도 자신의 어휘력을 키울 수 있으니 필사로 내면에 담아주세요. 1. 오, 그 생각 정말 좋은데? 2. 네 생각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 3. 언제 이렇게 생각이 깊어졌니? 4. 차분하게 생각을 잘 표현하는구나. 5. 의젓한 모습을 보니 기특하네. 부모의 말은 아이가 쉽게 잡을 수 있는 꼬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어휘력이 더욱 중요하죠. 수학 문제처럼 답이 분명하게 정해진 말이 아닌 생각에 따라서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말을 많이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5가지 조언을 잘 활용해서 멋지게 반응해 주세요. 그럼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더욱 근사하게 성장할 겁니다. 부모님도 내 생각의 가치를 인정하고 늘 멋진 말로 존중해 주시네. 좋아. 오늘은 또 어떤 생각을 해볼까? 내가 가진 생각이 커지면 내가 가진 문제는 작아집니다. 문제가 자꾸만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 생각이 크기가 작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부모님들이 그래서 저와 함께 필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아이와 하루 5분 필사라는 아이와 함께 필사를 하는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 철학전지 필사단이라는 부모가 자신의 성장을 위해 필사하는 공간입니다. 이미 26,000명이 넘는 엄마 아빠가 그 가치를 실감하며 필사를 하고 계십니다. 밴드는 제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자신과 아이를 위해 오늘 시작해보세요. 아들과 엄마의 인문학 글 낭송이 이어집니다.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인력. 부모가 아이에게 준 마음은 결국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옵니다. 내 안의 다채로운 감정과 만나는 곳, 7빛깔 감정나라 감정 그림책. 겨울이 오면 향기로운 꽃들이 바닥을 향해 고개를 숙이다가 결국 다 지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당장 볼 수 없다고 해서 꽃이 사라진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눈이 내리는 겨울이 지나면 정원에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꽃은 다시 아름답게 피어납니다.